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비 내리는 목요일이네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날씨도 꾸리꾸리한 게 기분도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느낌이 드나 보네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시장은 정강 후 약의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이 하락 장세,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은 비중을 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제 일부 보유 종목을 하나 정리를 하고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시장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일단은 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가 2200이 어제 깨졌죠. 2200이 깨지고 그 아래 선인 2150 라인 언저리까지 떨어지면 강력하게 이런 부분, 그리고 코스닥이 7330포인트 733포인트라든지 740포인트를 뭐 어떻게 하는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 위치에서부터 다시 이제 좀 추세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어제 환율을 한번 언급을 드렸죠. 1150을 넘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160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제 유가, 지금 유가가 74불, 75불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환율 입장에서 하루에 지금 10원씩 올라가고 있는 거는 수출이나 수입하는 기업들한테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공을 하나 없애면 1%씩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위수가 뭐 이렇지만은 뭐 수량이 억 개, 뭐 10억 개 단위가 되고 막 그러면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뭐 간단하게 환율 그래프를 좀 보고 넘어가면은 일단 원 달러가 벌써 1163원이 왔죠. 1140원은 하나의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율에 이 구간이 돌파의 흐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돌파, 그동안 돌파하지 못한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이런 뭐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런 박스권 횡보를 보이다가 또 한번 올라갔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계속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안 좋아요. 계속 원하는 약세 기조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게 뭐 1200원 라인까지 가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또 우리나라 경제에는 또 뭐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뭐 1100, 뭐이 단계에서는 자동차 섹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오늘 사실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자동차 섹터가 크게 오르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아차는 이제 뭐 고점 징후를 보이면서 좀 빠졌는데 일단은 굉장히 불안적인 요소가 환율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3월 말이죠.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국내 채권을 매도하고 지금 외환 쪽에서 원화 매도세가 강해지고 특히 이제 국내 채권을 계속 외인들이 팔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외환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외인들로 하여금 그간 뭐 3월부터 4월달까지만 IT에서 2조를 샀어요. 2조. 이런 부분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국내 이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0.3 역성장이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외인들로 하여금 불안 요인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5월 말이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중국 MSCI A주 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일단은 꼭 쥐고 일단은 있다가 지수 바닥을 보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뭐 당일 급등주라든지 뭐 테마주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 테마 안에서도요. 이 테마도 점점 힘들어져요. 네. 돼지 열병도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고요. 어, 뭐 언제 한번 라이브로 한번 설명하겠지만 테마에 소멸기가 있어요. 테마 소멸. 이제 제가 위닉스라든지 크리언 사이런스라든지 미세먼지 관련주를 4월 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테마가 소멸했습니다. 수소차와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수소차의 고점을 찍는 징후와 미세먼지가 똑같이 나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소차도 지금 뭐 60일 조정 즉 3개월의 조정을 거쳤으니까 단기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었고요. 그러면 미세먼지도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계절적인 이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죽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돼지 열병에 대한 테마 그리고 한진 그룹주에 관한 이런 테마에 대해서 점점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음, 일단은 네 시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미 증시를 보면 일단은 그저께 신고가를 치고 좀 밀리는 모습인데 시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업의 실적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를 지금 컨센보다 높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뭔가 이유를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블랙스완으로 작용하면은 큰 폭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런 부분 차트를 보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관이 지금 박스 플레이 한다고 했잖아요. 기관은 정말로 박스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외인이 덩달아 매물 출회를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오늘 정확히 10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지 않고 쭉 뺐어요.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원웨이 장세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웨이 장세 때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소보다 베팅액도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최대한 뭐 베팅을 하더라도 종가 베팅만 해야 될 것 같아요. 2시부터 매매도 좀 위험한 것 같고 거의 종가 확인하고 종가 확인 후 지금 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세력장이다 보니까 세력이 고점에서 털어요. 물량을 털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맞는데 지금 이런 게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고점에서 걸리면 지금은 답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걸리면 거의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악질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털고 있으니까 물량을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제약바이오에 또 악재성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 적자 나오고 또 뭐 검찰 고발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악재성 요인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6%, 그다음에 삼성물산 또 큰 폭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제 기존 제약주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또 대신 뭐 동성, 현대, 뭐 신풍제약, 우선주 등이 좀 네, 올라가는 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에 매기가 쉽지가 않네요. 셀트리온이 사라져야 돼요. 그나마 대형 몇 주가 몇몇이라도 좀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약까지 무너지면 코스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계속 네, 조심조심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돼지 열병주는 오늘 쉬었죠. 제가 봤을 때 쉬었다가 맞아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에 내포해 있는 악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늘 쉬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내일 봐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백신주는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중앙 백신부터 해가지고 제일바이오는 거의 막 사망 선고 직전까지 갔고, 그나마 체시스가 조금 버티고 있고요. 내일 조금 이쪽에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마니커, 그다음에 이글벳 등 단일가 가 있는 종목인데, 보통 단일가 이후에는 보통 상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세력들 마음이고 시장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확히 예측한다기보다는 일단가 차트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하락 기조죠. 신고가를 그냥 막 치고 있던 종목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뭐 사놓고 뭐 물리면은 들고 있으면 다시 알아서 올려주는 그런 묻지마 장세라고 할까요? 묻지마 신고가 종목들이 많았는데 떨어질 때는 살벌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아예 뭐 진짜로 살벌해요. 인선 ENT 뭐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막 떨어져요. 자익을 얘는 종목이 좀 안 좋지만 뭐 또 뭐 있을까 관련해서 아무튼 무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엄청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오늘 보면 지수 대비 좀 강했던 섹터가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외에 5G가 그나마 괜찮았고 5G는 이런 지금 지속적으로 중계기 이슈가 좀 있죠. 안테나랑 이 중계기 설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직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예요. 저가에 매집을 하고 저가에 모아가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말 시장에는 좀 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랑 똑같죠. 전강 후야. 근데 코스피만 중간에 좀 올렸다가 쭉 뺐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기관계에서 원래는 선물 매수였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나중에 패대기를 쳤는데 지금 주의를 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현 선물로 상당히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누적이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섹터로 보면은 코스닥의 제약은 오늘 좀 샀죠. 이제 크게는 안 뺐어요. 제약을 빼면 지수가 엄청 많이 밀려버리니까 제약을 했고 IT 오락 쪽에서 일단은 차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자 뭐 코스피를 보면 이제 뭐 전기전자 하이닉스만 좀 사고요. 그다음에 그간 샀던 운수창고를 드디어 좀 팔고 있습니다. 이쪽을 드디어 좀 팔고 있으니까 어, 좀 주의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어요. 자동차 섹터가 약간 이제 단기 고점을 달리고 있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은 신고가를 간 다음에 지금 눌리고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점, 이 지점, 이제 쌍고점이죠. 쌍봉에서 얘가 밀리면 확 밀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반도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을 보면 마이크론하고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미국도 시스템 반도 쪽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국내 쪽에 시스템 반도체도 오늘 힘이 좋지 않았나라는 유추도 한번 해보고요. 이 반도체 쪽은 지속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눌리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상해가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중국이 이 21선을 지켜줬는데 뺐죠. 그럼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라인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을 따라가니까 지금 상황은 그리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스권을 그려버린다면 이 박스를 그려버린다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일본은 좀
많이 안 빠졌어요. 니케이는 네 올라갔죠 반대로. 자 국내를 좀 보면 이제 어제 지수가 일단은 코스피가 이런 부분을 있다고 해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도찌인데 이 도찌가 있어봤자 이런 형태일 거예요. 21선 깨놓고 도찌가 나왔으니까 내일 살짝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높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되고 환율이 움직여줘야 그나마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이런 상태로 있는 한, 네,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이런 라인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 실적과 주가가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즉 다이버전스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조금 하락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꺾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분봉으로 봐도 꺾여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회복, 시가를 회복 못하면 못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정강 후약이 끝나야 돼요. 정강 후약이 끝나야 그나마 뭔가 내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약을 팔아보면 급격한 하락 나옵니다. 급격한. 이런 거를 항상 지지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이평을 잘 안 믿습니다. 이평을 잘 안 믿고 지지를 안 해주면 빠지는 거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한진칼 먼저 볼게요. 어제 이제 저는 조선내화를 먼저 말씀드리죠. 종목이니까 뭐 이제 카페에서 사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시간 외에 이제 시간의 종가가 94.70인가 40인가였어요. 이 금액에서 일단은 50%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매도했어요. 하고 어 이게 시가가 다행히 어제 종가보다는 높게, 즉 시간 외보다는 높게 나온 점은 좋아요. 무조건 시간 외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즉 시간 외에 상승한 종목은 시가가 시간 외보다는 높아야 돼요. 시간 외는 시가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양호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시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죠. 시가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가지고 있던 거에 10% 팔아버리고, 그 뭐지, 원래 또 가지고 있는 거에 50%라고 할게요. 이제 팔아버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시가 깰 때 전량 그냥 던졌어요. 이게 딱 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시간 외에 올려서 팔아먹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니까,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항공 테마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사라졌어요.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사라졌어요. 추가적으로 유가가 급등, 환율 급등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대외적인 환경까지 겹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간은 이거 접근하지 마십시오. 제 1라인, 그 다음에 여기 오면 2라인까지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봐야 되고, 이제는 하기 까다로워졌습니다. 공략하기. 그리고 뭐 바이오 시밀러 쪽, 삼성바이오 오늘 엄청 맞았죠. 얘는 계속 지속적인 악재를 달고 살아서 그냥 보면 안 될 종목이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덩달아 셀트리온 쪽이 좀 무너졌는데, 수급은 뭐 외인이 들어온다지만은 좀 다소 조금 불안불안해요. 다소 불안불안하고 이런 지지죠. 일단은 뭐 이런 구간 이제 추세 때 하단에서 버텨서 다시 올라와 주기를 일단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이 일단은 들어오는 거, 이런 수급적인 측면은 양호하니까요.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안 깨야 돼요. 안 깨야 돼. 이 자리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클론은 일단은 종목 중에 제가 보는 뭐 제약바이오 중에는 지금 보는 것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카페에서 이거 신규 매수 글을 봤었을 때 5일선 보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뭐 오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수급이 좀 다소 약해진 게 조금 그래요. 수급 바뀌고 강하게 밀리면 이 추세대 라인이 곧 익절 라인으로 되고, 이 추세대 깨지면 좀 내려왔다가 다시 봐야죠. 그때는 추세대가 안 깨져야 돼요. 근데 펀더멘털상 저는 아직 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에클론이. 그리고 오늘 젠백스가 이 추세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산다고 했죠. 지금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나오네요. 아직까지 거래량은 크게 터진 부분은 아닌데 투심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일 꼭 반등을 해서 빨리 돌려야 돼요. 이런 거는 빨리 돌려줘야 다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뭐 어제 관심주로 봤는데 장 초반에 조금 좋을까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수 밀리면서 다 밀렸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편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못하게 됐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것도 포트에서 제외할게요. 왜냐면 이 음봉이 전일 장대 양복을 넘었어요. 이거는 시그널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종목은 뭐 당분간은 또 못 가요. 거래량이 좀 적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면 이런 게 갭을 떠서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갭을 떠서 나오는 거였으면 뭐 이 다음날 한 번 더 하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조금 거래량하고 이런 게 좀 맞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마니커, 내일 이제 이게 해제죠. 시간 외에는 다소 많이 불안한 느낌이 있나 보구나. 시간에 일단 시장이 좀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로보 이때도 약간 5일선 밑으로 밀고 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언급드렸을 때는 카페에서, 그리고 예전에 저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준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준가를. 이거는 아니고요. 1240원에서 즉 1220원, 1220원 라인, 뭐 이런 라인이 가급적이면 안 깨져야죠. 뭐 이런, 아마 이렇게 밀었다 갈 거예요. 밀었다가 갈 수 있는데, 뭐 손절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손절을 잡기 때문에 한 1180, 1190을 손절선으로 한번 단기적으로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라인들 안 깨야 돼요. 안 깨고 가면 그런 흐름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 음봉 밀었다가 갈 것 같고, 기존 보유자는 홀딩해서 강하게 치고 가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거래량이 안 터졌다. 뭐 단일가여서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장대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희가 봤을 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눌리면은 보겠다고 했는데 좀 좋지는 않아요. 모습이 우성사료, 뭐 그나마 우성사료가 더 강한 모습이네요. 차라리 미래생명을 하는 것보다 급등주를 보려면 우성사료를 눌리는 구간에서, 즉 이런 음봉 아래에서 한번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시스, 이게 그나마 센데 중앙 백신이라든지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을 빼는 것 자체가, 이거 개미들 죽으라는 소린가요? 이거
예전에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이거 너무합니다. 진짜 시장이 보고 있는데 오진 BNG 뭐 그나마 얘는 괜찮고 내일까지 해서 돼지열병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찌라시가 좀 많이 돌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먼저 화장품 애경산업 오늘은 뭐 추가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있고 수급을 떠나서 거래량이 죽어 있으니까 뭐 이격 조정하는 걸로 보고 일단은 뭐 관광객 쪽 이런 중국 소비주는 아직은 괜찮게 봐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다소 밀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뭐 3,550원에서 1차가 조금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은 이거 훅 밀렸을 때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보수적으로 봐봐요. 여기 선 3,300원 아래 21선 아래에서 잡고 이런 구간에서 꼭 올라와 줘야 됩니다. 여기 깨질 것 같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 분만 매도를 좀 손절을 하고 나머지는 봐야겠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뭐 추세 때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아래에서 올라오고 뭐 21선 아래 정도 시장이 바뀌는 흐름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무난해요. 무난하고 타이밍 잡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만도 이건 더 빠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더 빠지고 수급 들어오는 거 봐야 된다. 왜냐 이게 상투 모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눌릴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현 이화 오늘 한 번도 안 봤네. 얘는 다른 종목보다 지금 센 편이에요. 웬만해서 급락만 없다면 끌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메커스 비메모리가 무지 강했죠. 저는 이제 메커스를 공략을 했는데 좀 아쉬워요. 나머지 게 좀 강해서 다른 거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약한 거를 공략을 해서 조금 다소 아쉽고 근데 뭐 시초가 아래 밀리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뭐 이 정도 먹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기로만 하고 나왔고 일단 뭐 내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봐볼 생각이에요. 추세는 괜찮아요. 추세는 괜찮고 이 돌파가 안 나와서 약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보는 거는 이런 구간을 돌파하면 볼 생각입니다. 돌파 매매로 봐볼 생각이고 전에 RF 세미를 좀 물려서 조금 약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큰 폭으로 올라와서 일단 뭐 이런 저는 이거 돌파할 때 여기 전에 매도가 다 돼버렸어요. 여기 구간에서 다 매도가 돼버려서 크게는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올라오고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물량 테스트가 나왔으니까 내일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단기 종목으로는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시가에 강하게 올려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뭐 단기로는 이 종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 좀 강하게 밀리네요. 밀려서 일단은 뭐 또 위치상 저는 돌파를 보려고 했으니까 돌파를 안 해줬다. 패스. 이 선 돌파할 때만 볼 거예요. 돌파할 때만. 지금은 안 본다라는 걸로. 그리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밀리니까 수소차 다 밀렸죠? 미코. 그래서 일단 밀코 보는데 시장 돌아서면은 시장 가는 거랑 같이 볼 거예요. 아직은 좀 시장 때문에 좀 힘드네요.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 얘도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좀 제외를 하고 다시 내려오면 이 추세 하단으로 내려오면 5200 온라인에 오면 그때 볼게요. 얘도 포트에서 다 제외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넥슨 GT 오늘 약 손절했고요. 일단은 시간 외에서 13,000원에 사줘가지고 뭐 그냥 시가에 던졌으면 됐는데 이런 구간에 괜히 욕심냈네요. 욕심내서
이거 뚫고 좀 올라가 줄 줄 알았는데 못해서 일단 약 손절을 하고 이음봉 내일 한번 봐보려고요. 내일 이런 구간에서 왜냐하면 5월 달에 이제 예비 입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진 게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저는 갈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손절가 뭐 12,300원 라인 정도 뭐 짧게는요 21선 깨면은 안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네 짧게 짧게 해서 아직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볼게요. 오히려 이번에 이런 오역이라든 해프닝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주식을 사람들 눈가에 관심에 불어넣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변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안 내려오네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뭐 11,000원, 11만 1,000원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자화전자 그냥 이거는 기다려야죠 뭐 기다려야 되고 인터플렉스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현금화 차원에서 일단 매도했고 수급은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이거 한번 밀었다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60일선 오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냥 예정대로 이게 1차 13,800원 라인이 1차 구간이었고 이제는 뭐 12,8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돌려서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5G가 오늘 시장 대비 좋았죠. 어제 이제 머큐리를 언급했는데 장 초반에 이때 조금 걸어놓은 거 사지고 그다음에 이때 깨질 때 사졌네요. 12,400원에 좀 걸어놨는데 시장 밀리니까 같이 밀려버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머큐리랑 RF, HIC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뭐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이 구간, 이 중심값을 이 돌파를 시키고 무너졌다가 다시 돌파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줄 거라고 봐줘요. 시장이 깨지면 몰라도 시장이 안 깨지면 지켜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분할로 매수를 해본 겁니다.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네, 부담되고 조금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계속 말하지만 비중 늘리지 말고 매수에 굉장히 신중하고 가급적이면 네, 가지고 있는 현금 그냥 그대로 들고 내 시장이 바닥 잡을 때까지 좀 대기하고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